네, 이슈 딥다이브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슈에 깊이 있게 들어가면서 시장의 중심 이슈를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 그리고 손여로 팀장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죠. 2차 전지 최악의 투자 심리가 바닥 신호 될 것인가? 네, 2차 전지, 전기차의 캐즘 현상으로 인해서 시장에서 올해는 내내 소외를 받고 있고요. 또 너무하다 싶을 만큼의 주가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를만 하면 다시 누르고 오를만 하면 누르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전기차를 안 산다 이런 얘기들이 사실 연초부터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전기차를 안 사겠다라는 이유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 뭐 가격, 충전 등등 여러 이유들이 있었는데요. 손일호 팀장님, 이 전기차를 안 사겠다라고 하는 것이 글로벌 어떤 소비자들의 그 본심일까요? 아니면은 좀 과장된 내용으로 보도가 나온 거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사실 작년 상반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한다면 조금 과장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1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조금 사실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포모 현상이나 캐즘 현상 이런 것들도 결국 사실 고점과 저점, 어떤 주가든 실적이라든 간에 고점과 저점을 기록하기 마련입니다. 산업이라는 것은. 근데 우리가 평소 겪었던 것보다 조금 그냥 우리가 보통 실적이 뭐 30%, 50%면 괜찮은데 100%, 200% 상승을 하면은 야 이거 조금 과하게 움직인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되고 있고 그때 이제 포모 현상도 나오기도 하고 사실 심술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기차를 안 산다라는 말만 하지만 못 산다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기차가 아무리 지금 중저가 보급형 모델이 뭐 1,000만 원짜리, 뭐 중국산 1,000만 원짜리, 그 다음에 국내산이나 미국산은 3,000만 원짜리가 나오고 있지만 예전에 전기차가 이제 6천만 원, 7천만 원일 때는 사실 안 산다가 아니고 못 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단순 전기차뿐만 아니라 그냥 자동차를 살 때도 재테크 유튜버분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내가 버는 소득이 얼마 있을 때 어느 정도 차를 이제 끌어야 된다. 어떤 CC의 차를 끌어야 된다. 이런 걸 보면은 사실 연봉이 5, 6천 넘으신 분이 전 국민의 10%가 안 되는데 그분들이 차를 5천만 원짜리, 6천만 원짜리 끈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뉴스를 제가 하나 갖고 와가지고 사진을 띄워드릴 건데 제가 그나마 덜 부정적으로 말씀드린다는 거는 이 편차의 폭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이나 뭐 원재재 가격이나 전기차 가격 이런 것들도 변동폭이 줄어들었을 때 시장이 바닥이라고 보고 있고 지금도 선호 심리보다 비선호 심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이 폭이 완화가 돼가 있고 지금 오른쪽에 나오는 게 왜 전기차를 안 사냐는 건데 저 폭도 굉장히 좁아졌죠. 옛날에는 선호에서 비선호 쪽으로 많이 옮겨갔습니다. 작년 상반기는요. 그때 약간 좀 그때 심술이죠. 나는 내연기관차 타고 있는데 전기차 타고 있는데 뭐 전기차 보조금 아무리 주더라도 전기차 가격이 5천, 6천이니까 근데 내가 버는 돈이 이거밖에 안 되다 보니까 못 사는 근데 내가 못 산다고 표현 안 하고 안 산다고 뭐 때문에 안 산다 이렇게 심술적으로 말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것들이 상당히 완화가 됐다. 그다음 옛날에 사실 전기차 인프라가 없다라는 이유가 일대장이었는데 이제 갖가지 사유들이 많이 치고 올라왔습니다. 치고 올라온 다음에 그 퍼센테이지 갭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2차 전지를 투자를 해봐도 된다. 근데 저는 이제 우리 앵커님께서 저를 토마토의 박손녀라고 별명도 붙여주셨고 제가 2차 전지를 좋아하는 거를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아시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를 한결같이 말씀을 드려요. 2차 전지를 매매할 때 단기적으로 관점으로 접근하실 분들은 전고체나 장비 쪽 거기는 이제 뉴스가 나왔을 때 오늘 대주전자재료처럼 슈팅이 많이 나오잖아요. PNT처럼 슈팅이 나오니까 공략 가능하다. 근데 완성셀이랑 리튬이나 양극재를 공략을 하실 분들은 제가 이제 한 2주 전부터 말씀드렸으니까 2주 전에 아마 첫 발을 담그셨을 거예요. 근데 첫 발을 담그신 분들은 꾸준히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수급 동향은 늘 말씀드렸어요.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는데 이거는 손절 물량이고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보여준 게 좀 극히 드물거든요. 매도 리포트 나왔을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나왔는데 어제
이제 보니까 아이고 또 외국인과 기관이 2차전 양극재 공매도를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공매도를 또 봤습니다. 근데 보통 공매도가 한 0.3%, 0.4% 정도 발생을 하는데 어제는 1% 정도 발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중에 공매도는 1%였고 99%는 아마 손절이었을 거다. 익절은 아마 아닐 겁니다. 그래서 우리 2차전지 보신 분들께서 너무 염려하실 필요 없을 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기차를 안 사는 게 과장이 아니라 사실이지만 그래도 지금은 너무 염려할 때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만약에 이게 내가 전기차를 사면서 2차 전지를 바라보는 거랑 2차 전지를 살 생각은 딱히 없지만 투자를 관점으로 보든 간에 약간 이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의존도가 다르겠죠. 그래서 나는 정말 전기차를 살 거고 내가 전기차를 사서 그럼 뭐 이게 전기차 샀다고 뭐 현대 전기차 샀다고 제가 뭐 이게 현대차 주주인 것은 아니지만 약간 그 애사심이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2차 전지 전기차를 사기 때문에 2차 전지에 대한 애사심이 생기시는 분들 제가 조금 이렇게 워워 시켜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2차 전지를 살 의향이나 생각은 없지만 사실 생각이 없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살 생각이 있거든요. 살 돈이 없는 거지. 근데 그런 분들은 2차 전지를 본다고 한다면 냉철하게 봐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과연 언제 전기차 수요가 회복이 될 것인지가 또 하나의 사실 그 배터리주의 관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아직은 좀 그 잿빛 전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불확실성이 큰 모습인데요. 이런 가운데 어제 S&P에서는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해서 신용등급 전망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두 기업의 공격적인 설비 투자 때문이다라고 했는데요. 임순재 대표님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뭐 당연한 수순 아닌가라는 생각 좀 해보고 있습니다. 이게 뭐 LG엔솔라, LG화학뿐만 아니라 아마 다른 2차 전지 관련된 업체들도 아마 신용등급이 좀 하향될 가능성은 좀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뭐 어저께 나온 걸로 보면 이제 LG화학이나 LG엔솔 같은 경우는 장기 신용등급은 기존의 트리플 B 플러스를 유지를 했습니다. 대신 신용등급 전망을 긍정적에서 부정적으로 이제 하향 조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이렇게 된 건 뭐 좀 전에 앵커님도 얘기했듯이 대규모 이제 설비 투자에 따른 재무 위험성이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LG엔솔 같은 경우는 에비타가 대비 이제 차입금이 이제 상당히 좀 증가하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1.5배, 그러니까 에비타의 1.5배가 이제 차입금 수준이었는데 아마 내년 정도 되면 2.6배로 이제 확대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최근에 2차 전지에 이제 투자를 하는 대부분의 자금들이 지금 차입금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이런 차입금이 증가가 향후에 지표를 악화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업체들의 지금 이제 투자들이 계속 이제 대규모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뭐 특히 이제 미주 지역 중심으로 이제 많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유럽과 그다음에 동남아시아 지역으로도 지금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런 기업들이 대부분이 지금 차입금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관련 기업들의 재무 뭐 대그룹을 끼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만들어진 이 업력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자금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대표적으로 뭐 SK온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작년 말 기준으로 차입금이 16조 7천억입니다. 부채 비율은 이제 190% 정도 되지만 연간 이자 비용이 4,700억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관련된 이자가 많이 이제 발생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기준금리를 계속 인하하겠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여전히 고금리가 지금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재무적인 부담은 지금보다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전방 산업의 이제 전기차 판매가 좀 둔화가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삼원계 배터리 이제 경쟁 모델이라고 하는 이제 LFP 배터리의 뭐 가파른 성장세로 인해서 공장이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공장 가동률이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상황에서 뭐 2차 전지의 수요는 둔화가 되고, 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중국산 배터리가 이제 빠르게 성장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업체들의 그 생산을 한다라고 해도 판매처가 상당 부분 제한될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생산 그러니까 공장의 가동률이 감소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고정 비용과 같은 재무적인 리스크가 확대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지금 뭐 화면을 잠깐 보시면 지금 이제 이게 중국 이외의 글로벌 시장 내에 이제 각
그 업체들의 배터리 그 시장 점유율입니다. 여기서 주목해 보셔야 될 게 BYD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BYD 같은 경우는 3원계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CATL 같은 경우는 3원계가 대부분 지금 수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하고 이제 LFP가 동시에 수출이 되고 있으니까 뺀다라고 해도 BYD 같은 경우는 작년에 시장 점유율이 1.1%였다 올해의 3.0%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LFP 배터리의 시장 사용량이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2차 전지 업체들의 가동률이 작년 1분기에 비해서 크게 지금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LG엔솔 같은 경우는 작년 1분기에 가동률이 77.7%였는데 올해 1분기에는 57.4%. SK온 같은 경우도 작년 1분기에 96.1%였는데 올해는 69.5%로 하락을 했습니다. 삼성 SDI만 상대적으로 이제 매출이 좀 줄면서 가동률이 좀 좋아졌는데요. 작년에 73.1%에서 76.1%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가동률이 회복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국내 2차 전지 관련된 업체들의 재무 리스크는 지금보다 더 커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이 금리를 언제 낮출지 낮추게 되더라도 크게 낮추지는 못할 것이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뭐 여전히 좀 높은 금리 수준을 어느 정도는 유지한다고 예상을 해볼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런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이중고, 삼중고가 배터리 업체에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그 많은 투자금 때문에 이자에 대한 부담도 나오고 있고요. 또 전기차 시장은 고금리로 인해서 위축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장 가동률이 하락하게 되면서 또 채무 상환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담들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배터리주 낙폭 과대 인식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이 섹터는 앞으로의 전망 때문에 다소 고평가되어 있다고 판단을 해야 될 것인지 두 분의 의견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손여로 팀장님. 네, 우리 앵커님께서 저한테 토마토의 박선열이라고 이제 별명 붙여주신 것은 참 감사드린데, 앵커님 붙여주신 거 아니었나요? 네. 제가 그 2차 전지에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건 맞는데, 네. 제가 막 거짓말이나 막 오버할 수 없습니다. 저는 재무 데이터는 꼭 믿거든요. 그래서 예. 저도 사실 2028년에 2030년 2차 전지 전기차 시장에 대한 리포트는 꼭 읽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느꼈던 것은 비단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제약바이오 특히 심하죠. 제약바이오나 반도체 이런 거 시장 규모 나오면 지켜진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보통 그거보다 낮게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사실 2차 전지가 작년에 그냥 에코프로가 뭐 10만 원에서 한 30만 원, 40만 원까지 갈 때는 괜찮았는데 60만 원에서 150만 원 갈 때 솔직히 2주가 안 걸렸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조금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저도 참 2차 전지를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그건 인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산업이라는 게 내가 실적 개선이 50%, 100%까지는 용인을 해줘도 200%는 용인을 못 해준다. 근데 200%가 나왔을 때 사람들은 이제 400%가 나올 거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사실 2차 전지 좋아하신 분들 중에 사실 10명 중에 1명이 안 돼요. 근데 그 1명이 워낙 세게 말하니까 그랬는데 저는 약간 긍정에서 부정이면 저는 한 3등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좀 경계스럽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뭐 변절자다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저는 여전히 좀 2차 전지 좋아하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주가 수익률이나 뭐 ROE, 그 다음에 투자 속도 조절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조금 의심했거든요. 예상도 했고 실제로 권앵커님이랑 얘기할 때 얘기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걸 뭐 맞췄다고 내가 잘했다 이거 아니죠. 근데 그때 포스코홀딩스랑 포스코 그룹주들이 밸류데이 할 때 2030년까지 뭐 음극재 이런 것들 막 60만 톤 하겠다고 했을 때 저게 될까 좀 경계를 해야 된다라고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밸류데이 실적 발표할 때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생산량을 조금 줄였습니다. 그 다음에 신용도도 우리 대표님께서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셨고 이제 1분, 이제 우리가 솔직히 3년치, 4년치 뒤 데이터는 몰라요. 근데 지금 증권사 리포트 읽어보면은 2027년 선행 10%가 한 25가 나온다는데 저는 믿긴 하지만 맹신까지 안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그나마 오차를 적게 확인할 수 있는 게 12개월 선행퍼거든요. 1년 뒤. 근데 이제 실적 발표 시점이 다가오면은 12개월 선행퍼가 조금씩 낮아집니다. 왜냐면 증권사 리포트가 나오니까. 근데 그 리포트가 나왔을 때는 12개월 선행퍼가 한 60에서 50까지 떨어졌었어요. 근데 저는 50에서 60은 용인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근데 지금 1분기 실적 발표하고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전망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근데 우리가 보면은 이 전망치라는 게 리튬 가격이랑 양극재 판매 단가를 보고 산정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 리튬이랑 양극재 가격이 떨어지는 이 기울기보다 리튬 가격이랑 양극재 가격이 올라가는 기울기가 덜합니다. 그러니까 이 증권사에서는 이렇게 반등하면은 전망치가 이렇게 나올 테니까 얼마 나올 것 같아. 그러면 12개월 선행포가 뚝 떨어집니다. 근데 기울기가 낮으니까 이게 다시 올라가는 거죠. 근데 저는 이거를 확인하고 말았으니까 만약에 2차 전지를 가치 투자로 접근하실 분들도 저는 한 번도 예전에 작년 상반기랑 작년 하반기에 투자했던 비중을 고스란히 실으라고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할 거면 하시되 예전에 매수했던 비중을 5등분, 6등분을 해가지고 천천히 삼으시되 확신이 없으면은 제가 2차 전지를 말씀드린 날 그때 비중을 조절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내가 20%를 살 거다라고 하시면 저는 지금 한 5%까지만 가능하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퍼가 120 넘어가 버렸습니다. 12가 선행퍼가 지금 나온 리포트를 봤을 때. 그러니까 어떤 종목이죠? 에코프로 BM이나 네. 에코프로 BM이나 포스코 퓨처엠이 12가 선행퍼가 100이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고평가가 맞으니까 내가 이미 투자를 했으면 멈출 수 없죠. 하지만 단가 관리는 중요하고 고평가가 맞으니까 2분기 실적 확인할 때까지 그걸 확인하고 단가 관리,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하다. 그걸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1차 매수 정도는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네,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임순재 대표님은 배터리가 낙폭과대라고 보세요? 고평가라고 보세요? 아직까지는 고평가 구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유 중에 하나는 전기차의 보급 속도는 느리긴 하지만 계속 발전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차에 대한 시장 그리고 2차 전지 시장은 확대되는 건 확실합니다. 그거는 뭐 그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지금 2차 전지가 확대되고 있는 와중에 일단 여러 가지 이제 제약적인 사항들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많은 이제 그 소비자들이 인식을 하는 게 지금 전기차에 긍정적인 것보다 단점이 좀 더 부각이 되고 있는 게 현실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부족한 이제 충전 인프라, 그 다음에 긴 충전 시간, 짧은 주행거리, 그 다음에 비싼 전기차 가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는 이상은 전기차가 뭐 폭발적으로 증가하기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2차 전지용 현재 기술이 완성된 단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 계속 진행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진행 중이다라는 얘기는 언제든지 새로운 기술이 나와서 새로운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 시장을 선도해 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갖고 있는 기술이 미래 기술이 아니다라는 것도 분명히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그런 이제 미래 기술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언제 나올지 모르겠죠. 그렇지만 현재 여러 국가에서 지금 2차 전지 관련돼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관련돼서 기술력을 갖고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이 아마 시장에 좀 더 임팩트가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과연 지금 있는 기업들이 그걸 할 수 있겠느냐? 그건 좀 퀘스천입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국내 3사 같은 경우에 LFP 배터리를 초기에 개발을 하다가 개발을 안 했습니다. 안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시장을 잘못 읽었을 수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시장 자체가 뭐 확대가 될 것이다 라는 거를 아예 무시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정책적인 판단 미스로 인해서 지금 어려운 상황이 이루어져 있는 상황이고, 만약 그런 상황이 계속 좀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같은 상황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와 더불어 지금 글로벌 2차 전지 내에서 치킨 게임이 아직 진행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반도체 업체 같은 경우 여러 업체들이 있었는데 지금 메모리 반도체 업체 글로벌 3개 회사로 축소가 됐습니다. 그동안 여러 치킨 게임을 통해서 세계가 남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글로벌 그 2차 전지와 관련된 회사들을 본다라고 해도 지금 10개 회사가 시장 점유율이 한 7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많은, 그러니까 소수 회사로 모아지기에는 좀 더 시간이 더 걸릴 거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중국 내에서만 지금 치킨 게임이 시작이 됐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 정부에서 중국 내 2차 전지에 대한 성능 규제를 하기 위해서 저가 제품을 지금 퇴출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중국에서 몇 개, 진짜 소수 뭐 5개 이내 회사가 시장 점유율을 확실하게 이제 장악을 해버린다라고 하게 되면 그 기업들의 그 원가 경쟁률은 어마어마하게 되는 거고요. 그 글로벌 경쟁력 측면에서도 국내 업체가 상당히 부담스러울 만큼의 경쟁력을 가질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과연 국내 업체들이 그런 이제
선택된 중국 업체들과의 치킨 게임에서 이길 수 있겠느냐? 그리고 국내에도 3개 회사가 있기 때문에 3개 회사 전부 살아남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만약 이런 이제 치킨 게임이 막 들어가기 전에 재무적인 위험성이 계속 지금 확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치킨 게임에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에서도 몇 개 남지 않는 회사만이 살아남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공격적인 것보다는 일단 시장 상황을 확인하신 다음에 투자를 하셔도 절대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배터리 업계 역시도 치킨 게임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아직 들어가야죠.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치킨 게임을 하게 되면서 그렇게 됐을 때 뭐 도산을 한다든지 일부 기업들은 그럴 가능성도 있다.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는 게 라고 맞지 생각을 않습니다. 하시고 LFP 배터리의 기술력은 우리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러니까 계시네요. 그 LFP뿐만 아니라 이게 아마 차세대 배터리 쪽으로 아마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전고체요. 전고체도 지금 뭐 좀 멀었고요. 그거보다는 아마 새로운 소재로 아마 만들어지는 반도체가 2차 전지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전고체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얘기들이 많이 나오곤 있지만 뭐 전고체 된다라고 해서 지금 못 만드는 게 아닙니다. 전고체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만 업체는 전고체 공장을 지금 대만에 만들고요. 프랑스에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전고체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이게 가격 경쟁력을 가져서 시장에 제대로 안착을 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전고체가 만들어진다라고 해도 상당히 이제 시장 확대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니까 너무 뭐 발빠르게 전고체 기술이 있으니까 하겠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전고체도 양산품이 나올 때 그 이후에 관심을 가지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보릿고개를 넘고 있는 배터리주 가운데서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이 있을지 손여로 팀장님은 투자 전략과 탑3 어떤 종목으로 보실까요? 네, 투자 전략은 살짝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2차 전지를 본격적으로 투자하라는 말씀은 제 아무리 저라도 지금은 조금 어렵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2분기 실적 보고서 지금 3분기에 충격 먹고 4분기랑 1분기가 개선이 됐어요. 근데 2분기마저도 좀 추가적인 개선이 된다고 한다면 이제 외국인과 기관도 수급이 좀 달라질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만약에 제가 늘 말씀드린 게 투심이라는 게 매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매수하는 사람이 없으면 음봉이 엄청 길어집니다. 근데 지금 차트가 뭐 2차전지 관련 종목들 차트가 예쁘진 않지만 박스권을 어느 정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1월 말에 최저바닥을 기록한 다음에 저점이 2번 높아진 다음에 지금 인터배터리 전후로 고점 확인하고 조금 밀렸는데 이번에 기록했던 저점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저점을 뭐 지지한다 못한다는 조금 더 봐야겠지만 오늘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오는 걸로 봤을 때는 지지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2분기에 대해서 실적이 1분기만큼이나 개선이 돼준다고 한다면 투심 개선이 될 거니까 그때는 2차 전지를 조금 공격적으로 보자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은 완성 셀이랑 양극재는 모아가는 관점으로 내가 원래 사려던 비중이 4분의 1 정도만, 그 다음에 매매, 좀 단기적인 매매를 좀 지향하시는 분들은 뭐 전고체나 뭐 실리콘 음극재 쪽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릴 종목 당연히 삼성 SDI다라고 판단해요. 그래서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뭐 양극재나 완성셀 그 사업에 대해서 제 사견은 못 말합니다. 저는 뭐 이렇게 뭐 2차 전지 막 주구장창 파고 막 공장 방문하면서 그런 2차 전지를 커버하는 애널리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리포트를 읽고서 제 생각을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양극재나 리튬이나 이런 것들도 꾸준하게 판매를 하면서도 더더욱 효율을 올려야죠. 왜냐면은 지금 니켈 배터리가 풀 충전했을 때 거리가 주행거리가 400km, 500km면 조금 부족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서울이랑 부산 왔다 갔다 할 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고체 배터리도 노력하고 있는 부분인데 당연히 전고체 관련했을 때 삼성 SDI가 좀 1등 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양극재 쪽에서는 전 포스코 퓨처엠 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보다 포스코 퓨처엠이 작년 4, 4분기랑 이번 1분기 이제 실적을 잘 발표를 했고요. 상대적으로 잘 발표했습니다. 그 다음 현대차가 인도로 갈 때 이 인도에 있는 현대 인도 공장에다가 포스코 퓨처엠이 양극재랑 음극재를 공급을 하고 있고, 흑연 음극재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제일 1대장인 기업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흑연을 무기로 했을 때는 이 포스코 퓨처엠이 반사이익을 거둘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 제가 오늘 소개드릴 종목 중에 유일하게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은 제이오다라고 판단해요. 그래서 지금
대주전자 재료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죠. 대주전자 재료가 실리콘 음극재입니다. 실리콘 음극재 이제 전고체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 실리콘 음극재는 이제 하이엔드 제품이기 때문에 일반 도전재를 쓰지 않습니다. 카본 나노튜브 CNT 도전재를 둘러싸줘야 됩니다. 발열 문제도 있고 하이 퀄리티이기 때문에 당연히 좀 비싼 소재들을 써줘야 돼요. 그래서 분명 대주전자 재료가 가면은 그 뒤를 제이오가 쫓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바닥권에서 외국인 수매수 들어오기 때문에 대주전자 재료 매매하고 끝나신 분들은 제이오를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제이오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은 조금 더 시간을 두면서 삼성 SDI, 포스코 퓨처엠 전략 세워주셨고요. 임순재 대표님은 관심주 있으실까요? 일단 뭐 관심주는 특별히 없고요. 일단 2차전지 관련주들은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개별 이슈가 나타나는 그런 종목 중심으로 단기 트레이딩은 충분히 가능할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뭐 원칙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차트 매매도 가능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오늘 같은 경우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는 이제 전일 테슬라가 2170 배터리에 대해서 지금 업그레이드를 하겠다라는 그런 소식 때문에 지금 좀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개별적인 이슈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종목들은 뭐 단기적으로 이제 그런 이제 뭐 트레이닝 가능할 걸로 보여지는데 일반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아직까지도 좀 불안한 감이 좀 강하기 때문에 뭐 중장기적인 그런 투자보다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전국 공정 장비의 수주 증가 그리고 테슬라의 납품 이슈로 단기 트레이딩 할 수 있는 종목들이 나타나고 있는 배터리주에 대한 업황 판단 두 분과 함께 해봤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딥다이브였습니다. 이어서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거인의 시선으로 오전장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장 복귀를 통한 오후장의 투자 전략 지금부터 확인하시죠. 거인의 시선 토마토 투자클럽 금산 전문가입니다.